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 연구소 일소장입니다. 오늘은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디자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시 사이트 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프레스 디자인을 할 때 이제 초보자들은 테마를 먼저 생각을 하죠. 테마를 보면서 어떤 테마가 이쁜지 좋은 거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많이 고민하는데, 사실은 디자인은 테마랑은 조금, 테마가 디자인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테마에서 보여주는 이 프리빌트 웹사이트는 테마에서 모두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데서 보시면은 이게 수십 가지의 이미 만들어진 테마에 대한 템플릿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템플릿들을 보고서 이게 테마를 결정할 때 주요 요인이 이제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어떤 테마를 쓰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모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바다라는 테마인데요. 아바다 테마에서는 아바다 전용 빌더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이트도 한번 볼까요? 만약 비테마라고 하면은 테마에서는 엘리멘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엘리멘터 플러그인 요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도 수많은 이미 만들어진 프리빌트 템플릿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지는 템플릿들은 전부 다 직접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좀 쉽게 워드프레스를 접근하는 분들은 이 템플릿 자체를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그냥 이 이미지나 글자만 변경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은 뭔가 차별화된 어떤 디자인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다양한 디자인들을 구현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해야 이런 디자인들을 좀 쉽고 제대로 우리가 배워볼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들이 많아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워드프레스로 이런 멋진 디자인을 직접 구현할 수 있는지 그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워드프레스를 먼저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패스트코메스라는 호스팅 회사에서 제가 지금 구매한 호스트 서버이고요. 여기에 직접 홈페이지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설치 방법은 제가 일전에 만들어 놓은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요. 주소를 한번 보고 참고하셔서 연습하시고 오시면은 지금 하신 내용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연습용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고 그대로 인스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로 먼저 들어가 볼게요. 최근에는 엘리멘터 플러그인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도 좀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엘리멘터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어떤 다양한 디자인을 구현하는 방법을 좀 알아볼 텐데요. 먼저 테마를 하나 좀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새로 추가 눌러주시고요. 아스트라 테마 바로 앞에 보이네요. 아스트라를 검색하면 여기 맨 앞에 아스트라 테마가 보입니다. 설치를 해주시고요. 꼭 아스트라 테마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아스트라에 있는 다양한 템플릿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엘리멘터 플러그인 연습하기 위해서 아스트라 테마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설치가 완료되면 활성화를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시작하기가 완료되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Build Your Website Now를 눌러주시고 우리는 엘리멘터 사용할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 보시면 프리미엄은 아스트라를 유료로 구매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들인데, 나머지는 우리가 무료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만 연습을 해도 이제 상당히 많은 연습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단순하게 요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디자인을 이 정도 수준으로 직접 만들 수 있다고 하면은 상당히 수준 높은 홈페이지를 누구나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좀 참고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우리가 원하는 템플릿을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클릭한 다음에 Skip, Continue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넘길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위에는 그대로 두고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가 완료되면 이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한번 웹사이트 한번 볼까요? 네, 그대로 이렇게 설치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거를 응용하는 방법은 사실 여기 엘리멘터로 편집을 가셔서 자, 보시면 이 부분이랑 이 부분에 원하는 글자랑 이미지를 넣으시면 쉽게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들어서 여기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미지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 사실 어색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영문 기준으로 다 디자인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이미지나 이런 사이즈도 정확히 맞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맞는 옷에 내 몸을 끼워 맞춰야 되는데 당연히 딱 맞는 옷이 있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글자만 바꾸고 이미지만 바꾸는 방법은 뭐 빠르게 워드프레스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디자인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디자인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까요? 자, 일단은 이거 저장하지 않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지 않고 나가면 자, 지금 여기 이 화면에서는 다시 이거 눌러볼까요? 자,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저희가 메인 도메인에다가 이렇게 워드프레스를 설치하고 테마를 설치한 다음에 템플릿을 하나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연습할 도메인이 하나 필요해요.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부분은 생략을 해야겠네. 나중에.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브 도메인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합니다. 이 만드는 방법은 여러 번 뭐 영상에서 다뤘지만 다시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메인즈로 가서 여기 create a new 도메인을 눌러주시고 원하는 도메인을 넣을 건데요. 저는 이렇게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구매한 도메인이에요. 요거는 여러분이 똑같이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도메인 이름을 넣어 주셔야 하고 앞에 요 부분에 서브 도메인으로 쓸 이름을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서브밋 하시면 도메인이 금방 만들어집니다. 자, 서브 도메인이 여기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나가서 기본적으로 이 SS에 보안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안 설정 꼭 해주시고요. 보안 설정하기 위해서 여기 프랙틱스 부분을 이슈로 눌러주세요. 정상적으로 됐다면 이와 같은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돌아가서 툴즈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워드프레스 하나 설치할 텐데요. 워드프레스 누르고 인스톨 누르고 자, 방금 만든 서브 도메인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우리가 한국어로 바꾸고 그대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누르면 바로 관리자 페이지로 넘어가요. 자, 이제 해야 될 것은 요거를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따라 만들어 보는 과정입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게 일단은 테마를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새로 추가 눌러서 아스트라를 설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를 눌러줍니다. 자, 활성화된 상태에서 플러그인으로 가고요. 추가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엘리멘터라고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보이는 엘리멘터를 선택해 주세요. 활성화까지 클릭합니다. 자, 이제 기본 준비는 끝났습니다. 페이지로 가서 잠깐 창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측에 있는 페이지처럼 만들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새로 추가를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연습용 페이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멘터로 편집을 눌러주세요. 꺼도 되고요. 꺼도 되고 꺼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이 우측에 있는 화면처럼 똑같이 만드는 게 목표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걸 보면은 지금 여기 숨겼을 때 이 헤더 부분이 보이는데 헤더는 우리가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우리는 이 부분만 따라서 만들면 되는데 이 헤더 부분 만드는 건 제 다른 영상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대로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일단 플러스 누르고,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제가 화면을 분할해서 봐서 조금 보기가 안 좋은데 크게 놓고 이렇게 듀얼 모니터 쓰시면 편하실 거예요. 한쪽에는 이 화면 띄워놓고 한쪽에는 이 만들 빈 화면을 띄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제목이 들어갔고요. 여기는 아이콘 상자가 들어갔고, 텍스트 에디터가 들어갔고, 단추가 들어갔고, 아이콘 상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이대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일단은 컬럼이 두 개가 있죠. 컬럼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 하면은 컬럼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요 컬럼 값이 몇 %인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건 조금 추측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 누르고 컬럼 너비를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보면 컬럼 너비가 대충 보이죠? 이 정도 있네요. 여기를 이렇게 해보면 이제 이렇게 수치값이 보입니다. 대략 66.8%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우리도 똑같이 섹션 클릭하고 컬럼 너비를 66.8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은 제목을 좀 넣어 볼게요. 제목을 넣기 위해서 바둑판 누르고 제목을 가지고 옵니다. 이 부분에 여기랑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보시면은 HTML 태그가 여기는 H1으로 되어 있죠. 이게 제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H1으로 바꿔줍니다.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살펴봐야 하는데요. 스타일 탭을 누르고, 여기도 스타일 탭을 누르고, 자, 무엇이 다를까요? 지금 텍스트 색상이 아무것도 안 돼 있죠. 여기는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이거는 다른 부분에서 좀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요거 컬러 픽이라는 것을 좀 활용하고 있는데, 물론 이 방식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색깔을 그대로 똑같이 하기 위해서 색깔을 카피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바꿔주면 미세하지만 동일한 색상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체를 클릭하면 어떤 정보가 없어요.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밖에 그 테마에 기본적으로 폰트들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나가서 한번 보기 전에 볼 텐데요. 다시 나갔다 들어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위에 부분 어드민까지만 주소를 복사해서 그대로 복사해주면 이렇게 관리자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다시 여기 주소만 복사해서 열어주시면 관리자로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여기 위에 관리자 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 정의하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사용자 정의를 눌러보면 글로벌이 있습니다. 글로벌에서 글자 그리고 헤딩 폰트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 소라라는 폰트 패밀리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디 폰트의 경우에는 워크산즈라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이걸로 지정을 해줘야 우리가 원하는 폰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본 것처럼 사용자 정의하기에서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그냥 직접 바꿔볼게요. 서체를 클릭해서 폰트 패밀리에 소라라고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1 폰트를 보면은 요게 지금 H1으로 되어 있는데요. 72 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서체 누르고 동일하게 72 정도 하게 되면 다시 돌아와서 볼까요? 이제 비슷하게 얼추 비슷하게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약간 뭔가 다른 게 있죠. 뭐 디자인하고
여기가 조금 더 이게 한 칸 내려와야 되죠. 얘도 내려와야 되고 이거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일단은 네. 자, 여기서 이제 보니까 영역이 이 부분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만큼 비어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이만큼 남아 있죠. 고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컬럼을 누르고 고급을 눌러보면 오른쪽에 88 패딩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똑같이 여기도 고급, 오른쪽에 88 하시기 전에 요거는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모두 바뀌어요. 이렇게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하나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 비슷해졌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위아래 높낮이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아래 높낮이는 어떻게 수정을 할 수 있을까요? 클릭하셔서 서치를 누르고 다시 이제 줄 간격으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략 뭐 이 정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면 수치값을 알아야겠죠.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 보이니까 여기 보시면 1.2라고 되어 있네요. 1.2 EM이라는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여기도 EM을 바꾸고 1.2라고 해주시면 네, 다시 돌아볼까요?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조금 더 좁은 것 같네요. 약간 요 정도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한 개 이제 간단하게 좀 해봤는데요. 처음엔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다 붙여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미지도 이렇게 넣어보고 이 이미지를 복사를 해와야겠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이 이미지를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이미지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따라서 하는 게 이게 쉽진 않아요. 사실 옵션들도 너무 많고 어디에 있는지 다 이거 찾기도 쉽지 않고, 근데 이렇게 이 과정을 한 번씩 해보면 웬만한 기능들은 모두 소화할 수가 있고요. 반드시 이거와 이제 100% 일치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디자인과 유사하게 만들 수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그림자 효과를 줄 수 있다던가, 여기 이렇게 원형으로 깎을 수 있다던가,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것들, 색상을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게 정답지거든요. 사실 이게 전부 정답지입니다. 이게 얘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스타일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어떤 아이콘이 들어가 있는지 이거 보시면 다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연습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물론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되게 답답해서 누가 쭉 알려주면 더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데 모든 그런 콘텐츠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워드프레스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답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유추해 나가면서 제작하는 방법이 이 디자인 실력을 키우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워드프레스 학습하는 방법을 좀 하나 알려드렸어요. 나름 꿀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시면서 많이 이제 뭐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문의를 주시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